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어제 정예사단이 잠시 좀 결별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서 어제 출연을 못했고요. 자, 이제 오늘 또 건강한 목소리를 되찾고, 약간은 조금 듣기 싫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목소리를 되찾고 출연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랜만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은 2062.36포인트, 약 1.02%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20.89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500억 이상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약간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옵션 만기일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먼저 선반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금융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증권 섹터들이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차익 매물이 좀 추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약보합세를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주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팔아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금일 같은 경우 먼저 선반영이 좀 받고 있는데요. 내수 섹터가 부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 섹터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나 이런 음식료 쪽 섹터가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 타는 부분들보다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 섹터에 대한 특히나 원화 강세 수혜주들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퀴어 보세요를 잘 시청을 하셨다라면 아마도 지금쯤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야지만 일단 방송을 잘 청취를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아마도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윈도우 드레싱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못 올랐단 말이죠.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만원대 전 저점구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124만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내일 만약에 경기 민감주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수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마도 종목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쪽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화 강세 수혜주들, 즉 내수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결국은 상승장입니다. 그 상승장에서의 조정이 들어왔고, 그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이런 거 옮겨 타봤자 결국 여러분들의 돈만 녹아난다는 얘기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또 증권주를 뺐습니다. 빼면서 다른 종목들을 들어 올리는,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고는 명확했다는 거 다시 참고를 해 보시고요. 주도주고는 살짝 이상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조금만 많이 떨어지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 변동성 구간에서 조금 이제 랠리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은 결국은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시장이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코스피만 되게 치고 올라가서 코스닥은 안 간다라는 논리, 코스닥만 간다 이런 논리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만 잘 가도 결국은 코스피가 안 가면 코스닥에 상승 제한이 있는 것이고, 자, 코스피가 잘 가더라도 코스닥이 안 가면 코스피에 상승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양시장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우는 가는데 나스닥은 안 갑니다라는 논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궤변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막 거기서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양시장은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점을 높여가서 고점을 횡보하다 보면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 시세 분출이 나왔고 거기서 한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추세를 꺾는 거 아니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이 양시장의 강한 상승이 8월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옵션 만기일에 이제 변동성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이 변동성만 좀 체크를 하시면 오늘 강한 상승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에 큰 영향은 없을 듯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랠리를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강하게 끝까지 들어 올렸다는 것은 금통위 금리 인하 부분적인 부분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모든 분위기, 그리고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경제정책, 그리고 은연중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금통위에 분명히 지금 압박이 되고 있다는 점. 당근과 압박을 모두 줬죠, 그죠?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쉬울 따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 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흔들림을 저희가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하루 쉬었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한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스피 200개 들어가 있고요. 중형주고요. 음식료 섹터입니다. 예, 국내 최대의 전분 및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하셨네요. 17,7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2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꾸준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간에 메디톡스와에 대해서 계약 해지권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인데 한 13,000원 정도 부근을 깨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과거에 급락이 나아졌을 때 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자리대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이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정도에 이 승인을 받는 국가적으로 이 승인 신청을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올 하반기 때부터는 아마도 이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기 전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요. 일단 3분기 때부터는 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17,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거의 뭐 18,000원 부근인데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500원에서 16,000원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NS를 말씀하셨는데요. 4,750원에 비중 30%라고 651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SNS를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구간대가 4,200원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바로 SNS는, 자, 요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차트를. 자, 요 4,200원대에서 5,000원대를 쉽게 갔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재반등이 왔는데, 제가 바로, 어제 전일이죠. 그죠? 전일 가족분들하고 4,900원 이상에서 분할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지금 잡기 위한 구간대를 잡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한 전략이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버리겠다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NS는 다시 4,900원대 이상을 오는데 어디서 재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건전한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내일 만약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조금의 하락, 즉 지금 여기서 조금의 더 하락이 내려온다면 4,500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재매수 구간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시청자분이 좀 늦게 들어가셨고 그렇다면 들고 가신 전략이 맞습니다. 제가 SNS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분명히 죽을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자, 지금 잘 살아 돌아오고 있는 측면에서 위에 눌림이 하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000원 부근대가 결국은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것 뿐인데요. 물량이 나와도 큰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아래 구간에서 손바뀜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은 하반기 주도주군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자, 이 4,700원대인데 4,900원대에서 차익을 못 하셨어요. 그죠? 일단은 그거는 제가 글쎄요. 전체 공개 방송 회원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왜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분할로 차익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재매수할 거라는 거, 즉 비중에서 50%만 드러냈어요. 50%만 드러냈고 차익을 하고 지금 재매수 구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부강약품을 매수하셨네요. 17,5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부강약품이 최근에 이제 종가 기준은 거의 신고가 무렵 그 부근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조정받을 때보다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괜찮고 하반기 쪽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19,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잘만테크인데요. 2,150원에 비중 15%라고 723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잘만테크. 대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죠? 대선 관련주이고 안철수 관련주라는 얘기로 분류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선거 전에 조금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죠?
바로 거품이 빠지면서 선거 이후에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때 2012년도죠. 그때 대선 있을 당시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그때 강하게 상승했다가 선거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이죠. 그죠? 그때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한참 동안에 거품이 빠졌고 쭉 긴 기간 동안 보면 횡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간에서도 나타난 게 큰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와 여기가 큰 박스권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 지금 박스권의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죠? 여기와 즉 2,000원과 바로 여기죠. 그죠? 1,815원에 즉 1,810원 정도의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가격이 1,830원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죠. 종가상 1,8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깨게 되면 손절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다가 나중 대선 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대선이 있기 전에 미리 포석해갖고 들어가겠다. 그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빠졌다고 올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잔난테크가 실적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자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굳이 보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역, 즉 박스권 상단에 수익권역이 오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 잡아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57,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 SDI가 좀 관심이 많았었죠.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상승 N자형의 목표치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점이 이탈을 하니까 이 빠진 폭만큼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 자리대를 좀 보일 때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BMW의 i3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규적으로도 이 공급이 좀 되고 있는 물량들이 3분기 때부터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7,000원짜리 때 일단 내일부터는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크게 봐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49,000원에 비중 30%라고 125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가 딱 두 종목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MDS 테크. 두 종목은 SK 하이닉스는 얼마 안 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 그만두겠습니다. MDS 테크도 요거 얼마 이상 안 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 그만두겠습니다. 얘기 드렸습니다. 딱 두 종목이었는데요. 자, MDS 테크는 지금 잘 가니까 아무도 말씀이 없으세요. SK 하이닉스는 잘 가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갑니다. MDS 테크도 몇 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믿고 가십시오. 그만큼 조정이 들어왔는 거고 그 조정 구간에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49,000원인데 지금 막 들어가는 사람들은 43,000원, 44,000원에 사겠죠. 그러면 47,000원, 49,000원. 즉,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대가 오면, 즉, 매수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이분들은 차익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럼 또다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거고 또 한 번에 더 기다림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참 유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뭔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뭐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조금 더 홀딩 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즉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6일 토요일 두 번 다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월 15일 날은 바로 창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창원 우리투자증권 WMC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8월 15일 바로 광복절입니다. 금요일 날이죠. 그리고 강연회 있고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바로 8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구미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상로 멘토 또 가는데요.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고 참가비 무료라는 거. 그리고 둘 다 문의 전화는 1577-7451입니다. 여러분들 문의 많이 하셔서 많이들 좀 와주세요. 제가 2014년도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 자세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15일날과 16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좀 가까운 데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5일은요, 금요일이죠.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은요, 목동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 건물입니다. 그곳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장류와 조미료의 매출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곡물 가격의 안정화가 지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대성상투, 대성창투요. 예, 1920원에 40%입니다. 1920원에 40%요. 네네. 1920원에 40%시면 어제 매수하셨나요, 혹시?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저기 잘 샀는지,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대성창투가 올라간 부분들이 명량 때문에 그렇죠? 네네. 1000만 관객 돌파를 했고 투자를 좀 했고요. 그죠? 네. 기록을 좀 새로 계속적으로 좀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은 빠지면 안 됩니다. 내일 반등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짜리대를 1900원대, 지금 1920원짜리대로 좀 잡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18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갭 부분들이 좀 있어요. 30분 봉상에 좀 보시게 되면,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됐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한 2200원대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1000원에서 2600원대까지 160% 가까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대가 어떻게 보면은 살 사람은 다 사고 팔 사람은 다 판 그런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손실이 조금 크단 말이에요. 그죠? 한 8% 가까이 된단 말이죠. 비중이 40%면은 아마도 리스크 관리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매수가 정도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한 1900, 오늘 시가가 1915원이었었거든요. 네네. 전날 종가가 1915원이었었고, 그 자리대를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저는 리스크 관리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 2,3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전 이제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 5일선을 다시 한번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났을 때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915원으로 잡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응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정겨운 멘토 저기 명랑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명량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요. 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7,500원이요. 7,5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 네. 저를 믿고 사신 지금 거죠? 사도 될까요? 예? 더 사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더 사고 싶어서 전화하셨어요? 네. 저를 믿고 사신 거 맞죠, 그죠? 아, 사도 돼요?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를 믿고 사신 거죠? 아니에요. 회사를 믿고 사신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이게 상한가를 안 갔죠, 그죠? 네, 그리고 선생님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도 안 파셨어요. 그죠? 아, 네. 수익 구간이었는데도 안 파셨어요, 최근에. 네. 그 안 판 이유는 아마 선생님께서 저를 믿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예. 그럼 오늘 매수해도 되나요? 오늘요? 네. 오늘 장이 끝났는데요. 아, 끝날 시간에 아, 시간 내에서. 네. 예. 글쎄요, 지금 오늘 종가가 저가였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밀리는 자리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근데 이게 갭을 있는데요. 갭을 띄울까, 안 띄울까가 또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상. 근데 오늘 종가를 저가로 밀어놨기 때문에 네. 살짝 눌림이 더 들어올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한 번만 보고 가시죠. 자, 요게 일봉인데요. 네. 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기입니다. 이 장기에 저항대가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만 오면 무조건 밀렸던 자리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6,300은 부근인데, 네. 2009년도도 한 밀렸고, 2011년도도 한 밀렸고, 2013년도도 한 번 밀렸고, 두 번이나 밀렸어요. 2013년도에서는. 네. 요걸 딱 뚫어내니까, 자, 6,000원에서 50, 비중, 딱 여기서 50% 보면, 한 3,000원 상승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잘 올라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 6,000원에서 상한가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요게 제가 강한 저항대가, 자, 요게 뚫고 내려오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게 강한 지지대예요. 그러면 이 지지대를 지금 경고히 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 대강 이 경고히 하고 올라오는 수준에서의 매수 자리대,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자, 대강 가격대 잡으면 한 6,700원 이하 정도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렇게 6,700원 보면. 이하요? 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6,700원에서 더 밀리면 또 받아도 되죠? 비중을 얼마나 채우시려고요? 한 40%요. 40%요? 네. 글쎄요. 이래 또 받아도 된다 그랬다가 더 떨어지면 저 원망하시려고. 아니, 6,000원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더 매수하시면 돼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시죠?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네, 와이솔입니다. Y소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8,600원이고요. 네, 비중이 100%입니다. 100%요. 예. 이렇게 한꺼번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성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하고도 연관이 됐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연말까지나 보려고. 그리고 저기 중간에 매수하고 나서 9,200원 이상 간 거를 네.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더 가져라고 나눴더만 지금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6% 텄어요. 자, 일단 와이솔이 소필터 관련주죠. 스마트폰 예. 부품 쪽이나 IT 기기에 좀 들어갑니다. 예. 거기다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사물인터넷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한 번쯤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게 예.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예.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기업들,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600원에 예.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그 위에 짜리 때는 적어도 9,000원대에서는 매도를 충분히 좀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와이솔이라는 기업이. 예. 대체적으로 이 IT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뒷심을 좀 발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할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털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한 9,300원 언저리? 그 자리대까지는 아마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리대에서 거래량이 일단 100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렇지가 않다라면 아마 그 자리대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수 예. 있는 목표치는 한 1,500원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마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예. 그 정도까지는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되겠죠? 글쎄요, 연말 정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앱전요? 웹젠. 매수가는요? 7,550원이요. 7,55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40%요. 예. 이 웹젠을 왜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차트가 좋길래 한번 들어갔더니 빠지네요. 차트가 이게 좋아요? 예. 이게 어떻게 차트가 좋아요, 선생님? 물리죠. 차트,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샀지. 예. 그럼 차트가 좋은 차트는 아닌데요? 올라갈 것 같아서. 좋은 차트는 아닌데요? 그래요? 예. 자, 이 웹전의 차트, 제가 그 차트만 보고 매수하셔서는 크게 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차트는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지 차트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선생님 기준에서 어떻게 차트가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트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동사가 꺼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이게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쪽이 아니고요. 온라인 게임 쪽이에요. 주 매출처가. 주 매출이. 뮤라는 게임, 이런 것들이 보면, 이 회사의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온라인 쪽입니다. 그래픽이 화려한, 즉,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유저 확보가 쉽지 않은 그런 게임들이에요.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 규제를 했죠. 그죠? 아시죠? 그죠? 셧다운제. 예. 예,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사신 건 아니죠? 물리죠. 어머나. 선생님, 모르는데 이 회사 차트만 좋다고 덜렁 사신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비중 40%나? 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돈 다 날립니다, 그러다가. 운 좋으셨어요, 이번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내일 발효하나요? 예?
내일 팔에 왔어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사가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지금 수반이 됐어요. 예. 들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좀 중기적으로 들고 하시면 9,300원대까지는 올라와요. 중기적으로요? 예. 단기에 보려고 했는데요? 단기요. 예. 와, 돈을 딱 잃으시기 좋은 그 환경에. 네,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예. 너무 급해서 그래, 급해서. 고향이 어디세요? 저희 고향 충청도요. 충청도 분들이 안 그런데, 성질이. 그죠? 그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8,300원까지만 딱 보세요. 8,300원요? 네, 8,300원. 8,100원. 며칠 정도예요? 8,100원. 기간은 며칠 정도 되냐고? 한 10일. 10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10일도 못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려야죠. 예. 제발 좀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하나만요. 지금 선생님 그렇게 매매하시다가 돈 다 날리셨죠, 그죠? 다 날렸죠?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아가 아니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선생님 딱 하시는, 말투라든가 선생님 하시는 방식은 무조건 돈 다 날리게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예. 예. 큰일 나실 분이네. 자, 스피드 상담입니다. 현대 위아를 매수하셨네요. 19만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오늘. 그죠? 대안주로도 좀 많이 들고 나왔던 종목이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더 좋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9만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 한 20만원, 지금 20만 1,5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조금 더 보게 되면 21만 5천원에서 22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쌍끌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1만 5천원에서 22만원짜리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로는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정고점 자리 때죠. 한 19만 5천원. 그 자리 때가 일단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50%니까 절반만 좀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 테스트인데요. 2,890원에 비중 30%라고, 자, 1226님 남겨주셨네요. 자, 유니 테스트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딱 여기를, 저항대를 여기를 딱 찍고 밀렸죠. 그죠? 3,130원대. 그러면 예전부터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를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신 겁니다. 자, 선생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 HTS 상에서 줄 많이 끊는다고 HTS에 돈 더 받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줄 한번 꺼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저항대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간을 거의 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고요? 얼마 더 드시겠다고? 지금 오늘 전화 오신 연속 두 분이 한 분 전화하신 분하고 한 분 문자 하신 분들이 정말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식은 그거 하면 내가 내 가격대를 안 준다 생각하면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모양인데, 원래 그래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그 실적이 장 마치고 나왔을 테고, 장 마치고 나오니까 오늘 급하게 상승세가 아침에 붙었는데, 바로 뉴스에 모두 전량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윗골이 길게 되면서 거래량 튀었습니다. 당분간 조정입니다. 어디까지? 이까지. 즉, 한 요선까지 조정 나오겠네요. 그죠? 2,400원대까지. 그럼 또 힘드실 거예요. 그죠? 내일 다행히도 만약 올라준다면, 즉, 본전 이상 올라온다면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굳이 저항대 이런데 몇 번이나, 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저항대를 한꺼번에 뚫지는 못합니다. 그 결국은 자꾸 터치를 조율을 해가면서 터치하고 해가면서 뚫어내는데 그 구간, 비슷한 구간에서 추격. 그건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 구간에서는 정리하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G엔트를 매수하셨어요. 45,550원에 15%를 매수하셨네요.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를 좀 살펴보면 루이비통에서 계열사죠. 계열사가 이 YG엔트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다니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의 20%가 넘는 1,000억 원 이상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때문에 금일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우선 수익이 약 한 12, 3%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아마 대량거래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갭이 좀 크게 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자리대에서 약 49,000원대죠. 이 49,000원대 자리대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요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43,000원대 자리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보다 좀 타이트하게 좀 보게 된다라면 30분 봉상에 목표된 22평 자리대가 있습니다. 이 22평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전량 차익을 하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내일 49,000원대 정도 그 자리대 분할로 한번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솔루에타인데요. 28,000에 비중 30%라고 619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동사가, 글쎄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장되자마자 강한 상승이 있었고, 떨어질 때는 정말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예각, 이거 둔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로 예각, 다시 둔각을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보자면, 여기가 지지대고, 박스권은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25,000원을 사실상 깨고 내려오는 순간, 이것은 손절이 있어요. 손절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절선을 놓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대는 또 어떤 구간대냐?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까지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 종가상. 그렇다면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추가 하락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락에 대한 속도만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면, 자, 여기까지라도 반등을 준다면 24,000 한 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라도 반등 준다면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고 좋은 종목군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요, 대상홀딩스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1조 7,800억짜리입니다. 시가총액 높은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B금융요. KB금융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3,000원 오래됐습니다. 40%. 40%요? 예. 그한 2011년도 때 매수하셨나요? 예,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예. 근데 내일이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 얘기 증시 격언대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KB금융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니만큼 내일 자리대에서 한 번쯤 덜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 37,000원대에서 8,000원 정도 때 그때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3,000원이면 뭐 지금 PBR 기준으로 한 0.7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53,000원 자리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비중 40%시고요. 예. 내일 자리대에서 20%를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 38,000원대 요 자리대에서 한번 절반 매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약 한 45,000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단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들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연말까지 들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여기서 한꺼번에 뭐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 시장도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한 해 동안 뭐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내년까지 이제 들고.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크지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예. 네. 내년까지 들고 가면은 한 5만원까지는 오겠습니까? 5만원짜리 때요? 예. 일단 5만원짜리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한 45,000원에서 한 4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빠르게 스피드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자, 동성홀딩스 6,300원에 비중 50%라고 2885님 남겨주셨는데 6,300원에 50% 수익 크게 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들고 하시면 됩니다. 동성홀딩스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성의 어떤 자회사들 중에 못난 자회사 하나도 없다. 그러면 들고 가시라. 자, 그 동성홀딩스는요, 분명히 다시 전 고점 때 7,900원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절가는 잘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이 익절가를 제가 하나 잡아 드릴게요. 6,600원입니다. 요 익절가 지켜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고수익 누리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이 대상이었네요. 강의를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금요일 날 오후 2시 창원에서 제가 합니다. 저하고 이상로 멘토인데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참가비 무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역시 오후 2시죠. 바로 구미에서 하는데요.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역시 무료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명확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도 무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의자라 1677-7451이니까요. 전화 많이 하셔서 많이 들어오세요. 자, 저도 강연을 합니다. 15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고요.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 건물이 있는데요.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목동에서 진행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갖고 좀 올라오시게 되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입니다. 그곳에 이마트가 있죠. 그곳 4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새 묻지마 범죄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묻지마 투자도 위험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